경금은 사실 이거죠. 가을 창고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 경을 갖다 금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제 그 과일의 개념으로 봐요. 과일의 개념으로. 가을 창고에 저장이 되는 거야. 이제 미토에서 땅에 떨어진 과일을 선별하잖아. 숙성시켜서 알갱이 규정이 걸러내가지고 알갱이를 여기다 담는 거잖아. 수령. 그죠? 그럴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자는 뭐야? 자는 뭐였죠? 임계였죠. 임계. 가장 기운이 강화할 때지, 그지? 그러니까 금생수예요. 그죠? 금생수. 그러니까 기운이 쫙 빨리는 거야. 네, 쫙 빨릴 때야.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 상관 아니에요? 상관이죠. 역시 아까 그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갑하고. 상관이면 내가 기운이 사죠, 상가요? 그죠? 얘가 여기 환경이 어떠세요? 춥죠. 춥죠? 아니, 지금 사시는 거. 일로 와. 저번 주에 수업 안 하고 오늘 했더니 다들 안 오셨네. 아니, 지금 현재 사시는 게 어떠냐면. 그냥 보통.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나만의 물탈이라든가 나만의 정신적 영역이라든가 등등등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야. 계속 내 기운은 빠진 상황에서 그거를 계속 나를 흔들어 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관을 좀 극제해주는 게 뭘까요, 여기서는? 연화도 되고 토도 되고 화기운도 되고 절제해주는 게 화기운, 안 그러면 토기운. 네. 그죠? 네. 수기운을 빼주는 토기운이나 기토나. 네. 그죠? 이런 것이 들어서 상신의 역할을 해요. 상신의 역할. 기토운 들어올 때 뭐 집사고 계약하고 그러니까 뭐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거를 제어해주는 기운이 들어와주면 이 기운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 기운이.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 이게 들어와주면 나는 터트리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사실은 소용신이 돼요. 소용신. 상신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토가 얘를 생해주니까 토 생금해서 내 기운이 빨리니까 나를 생해주고 토가 들어와서 그지? 토 급수해가지고 물을 갖다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등등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 얘를 봐주면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환경에 따지면 뭐야? 따지면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게 6개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양이 들어오면서 목을 치는 거 아니야? 음의 목을. 이게 뭐예요? 양인이잖아. 양인의 모습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환경은 되게 그래서 임자라든가 병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겁재 양인 이 부분들이 되게 환경이 강해요. 그래서 이 강한 기운에 내가 눌려버리면 내가 평생 그냥 허우적거릴 수 있고 이 기운을 억제해 주는 게 뭔지 알고 타이밍을 알면 그 수시 때를 따르면 이 기운을 내가 쓰는 거야. 내 거로. 그럼 나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에다가 상관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 어려운 때 사주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눌러주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 기운이 맑아져가지고 그걸 내가 마음 놓고 쓸 수가 있는 때가 오는 거야. 그게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고 사주 보는 사람이 그거 보는 거지. 평생 일했어요. 그래서 관이 이제 병화가 2개 떴거든. 천만에. 그러니까 평생 일하고 저 추운 기운에 안 죽으려고 열심히 일해.
땀 흘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뭐 만약 안주해 버렸으면 그냥 정신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절이나 다니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인생이 그냥 근데 정신세계도 엄청 좋아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역이나 사주는 결국 뭐냐면 수시라래요. 따를 수자에다가 때시자, 수시, 때를 따르는 거. 그게 주역에서 가장 기본이 그래요. 이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던지는 이유가 때를 보는 거거든. 어느 때에 내가 들어가고 어느 때에 나오는가를 보는 게 사주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정신적인 영역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곡식으로 보게 되면 얘는 알갱이를 담은 창고야. 근데 이 알갱이는 뭐야? 정제된 게 아니지. 아직 그냥 곡식 상태로 창고에 들어온 거야. 얘가 씨앗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술토자리에서 신금이나 술토자리에서 당금질 당하고 그 다음에 열처리까지 해야 된다 했지. 그렇게 된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태동이 돼버렸잖아. 태동. 이건 태동이잖아. 태동. 양이 태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을 곡식에서 그대로 싹이 나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요. 그래서.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 얘는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뭐야? 금이 재련당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곡식으로 보게 되면 정미소에 가서 쌀로 만든 거라고 깨끗하게 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그죠? 그런 상태야.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금생줄이에요. 같은 금생줄. 근데 얘는 뭐가 돼? 식신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 12운성이 뭐야? 당연히 생이겠죠, 생. 그죠? 아까 사였으니까 얘는 생이지 뭐야. 정반대가 되거든요. 정반대.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편관의 기운이 있다면 식신이 깨끗하게 다듬어 줄 거고 제어시킬 거고 그리고 활동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얘는 관을 만들기가 환경적으로 유리하지. 환경적으로. 그리고 얘도 결국은 이거잖아. 그지? 임자잖아. 양인. 그죠? 이 양인을 얘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여기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 틀 자체에서 이미 이걸 쓸 수 있는 기운이 갖춰진 거야.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비교되죠. 그리고 얘는 이미 땅에다가 심어도 싹으로 날 수 있는 곡식이에요. 얘는. 그래서 태동이 되면 얘는 생이 되는 거야. 생. 그죠? 이런 식으로 12지지, 12벽계를 같은 논리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2운성도 같은 논리로 똑같이 접목을 해야 돼. 그 그림 보시면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제한구도 하나 줘.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인을 보시면 그림의 인을 보시면 12벽계가 56이죠. 그죠? 이거는 화를 기준으로 병화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병화. 그래서 병화가 생지잖아. 인에서 생지야. 그리고 인이야. 12지지. 그 다음에 12신사는 뭐야? 지살이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같이. 12벽계, 12지지, 12운성, 12신사를 같은 논리로 봐야 되고, 여러분이 제 책을 볼 때 12지지를 보면, 12벽계를 보면 12지지 인을 보고 그 다음에 12운성에 가서 생을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지지를 찾아봐야 돼. 그럼 그 논리가 똑같이 올라가요.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돼. 같이 보라는 게 같이. 그 해석의 논리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12신사는 일간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 12신사는 연지 기준, 월지 기준, 일지 기준이 있잖아. 그지? 그거로 안 본 거고 일간 기준으로 본 거야. 왜? 12몇 개 이런 거 다 논리 똑같이 맞추는 거야. 네. 그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민년이에요. 이민년. 나는 을목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얘
지살이야, 지살. 근데 여기 갑이 들어왔어. 갑목이야. 그 김두엽 씨 갑목이잖아. 그래도 얘는 지살이야. 일간인 내가 병이 됐든 뭐 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여기는 무조건 다 지살이야. 좀 이치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때 이민년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환경이 다 지살의 환경이에요. 사실은 내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적응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여기가. 어떻게 달라져? 12운성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12운성에 생지면 얘는 지살이야. 근데 병지면 역마살이야.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보는 게 제 이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물론 이제 12 이거를 보는 게 익숙해지신 분은 뭐 그것도 나름 보시면 좋겠지만 함순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환경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해는 다 지살이야.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해,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해를 맞이한 거니까 뭐 그 환경은 다 똑같은 거지 뭐 달라. 그래서 지금 연지로 보거나 월지로 보거나 일지로 보는 분들도 결국 12운성을 얘기해요. 논리는 12운성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내가 보는 방식은 똑같은 게 아니라 아직 일치버리지.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 코팅해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 묶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책에 넘겨가면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12운성 공부 다 끝나고 나서 12신설 보게 되면 또 다른 거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똑같아요. 한번 설명 보세요. 똑같아요. 논리 구조가.